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찐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 올리디아입니다. 양악이나 윤곽 같은 옆볼 패인, 그리고 눈 밑에 꺼짐, 앞광대 볼륨이 채워졌다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그냥 다운타임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던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제 얼굴형이 예전 영상이랑 비해서 너무 달라졌다는 예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양악이나 윤곽 같은 얼굴형 수술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 저는 얼굴형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바뀌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이 얼굴형 수술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뭐 근데 쫄보라서 시도도 못 해보고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또는 시술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해보기도 했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런 얼굴형이 되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번 영상은 시술을 권장하는 영상이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인 저의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것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막 제 얼굴이 100%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저에게 맞는 관리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지만, 제가 그래도 그동안 돈 쓰고 시간을 쓰면서 관리했던 것들 중에 좋았던 것들, 그리고 요건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관리에 앞서서 여러분,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얼굴형 분석부터 들어갈 거예요. 제 얼굴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긴 얼굴형. 특히나 저는 요 턱 부분이 긴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제 턱 가지고 놀릴 정도였거든요. 막 제 턱에다가 이렇게 주먹해서 월드콘 이렇게 할 정도였고, 제 남사친은 제 얼굴형이 계란형인 계란형인데 거꾸로 뒤집어 놓은 계란형 같다? 라고 했었어요. 아 진짜 들이 어쨌든 근데 저는 걔네 말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영상을 이렇게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오로지 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뭐 걔네가 놀린다고 해서 상처받은 것도 없고요. 오, 그건 나도 원래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케이, 인정?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을 정도로 저는 딱히 남 의견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썼었어요. 순전히 정말 제 만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이었던 거는 여기 다크서클.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크서클이 진짜 진심이거든요. 근데 색소 침착으로 생긴 다크서클들은 메이크업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데, 눈 밑이 꺼짐으로 인해서 착시 효과로 생긴 다크서클들은 메이크업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제 눈 밑 꺼짐, 색소 침착 두 개 다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메이크업으로도 커버가 가능할 수준의 다크서클입니다. 그 말인 즉슨 눈 밑 꺼짐이 좋아졌다는 건데, 이 비결은 제가 영상 뒤쪽에서 자세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울퉁불퉁한 얼굴형,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죠. 제가 여기 옆광대가 살짝 있는 편인데 또 그 광대 밑부분은 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나 측면에서 살짝 봤을 때 뭔가 얼굴형이 울퉁불퉁하거든요. 지금도 아직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가 특히 심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땅콩형 얼굴 때문에 각종 시술들도 많이 받아봤고 경락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효과가 좋았던 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오늘 차근차근 다 풀어볼게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타임라인별로 이야기를 드려볼 거예요. 나이대별로, 고민별로, 또 추구미대로 각자 적용할 부분이 아무래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점까지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바로 영상 가보시죠. 일단 바야흐로 7년 전, 제가 20살 때입니다. 이때 얼굴형은 일단 볼살이 가득했고 여기 턱 부분이 굉장히 각지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보면 진짜 젖살? 볼살 때문이 가장 커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저게 뭐 살이든 근육이든 뭐든 마음에 안 드니까 일단 없애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각턱 보톡스를 처음 맞게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각턱 보톡스는 하도 보편적인 시술이라서 뭐 부작용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맞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경락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곳이 대전이어서 나름 대전에서 유명한 곳을 갔었는데 제가 학생이잖아요. 뭐 얼마나 있겠어요. 모아둔 돈 탈탈 털고, 그땐 차도 없었던 때라 버스를 타고 왕복 거의 2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회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경락시합을 처음 가면은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개선되면 좋을 부분들을 이제 상담할 때 말을 하잖아요. 나는 여기 광대가 좀 고민이고 턱 쪽 여길 좀 더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거기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해서 결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매번 경락할 때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고민이고 여기가 고민이에요를 매 회차마다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고민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얼굴에 붓기가 빠졌다에 더 가까워서 일단 저의 첫 경락은 그렇게 큰 돈을 들인 거에 비해서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사각턱 보톡스만 6개월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맞았었고 이제 22살. 이때부터 제가 괄사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얼굴 쪽에 하면은 뭔가 얼굴이 변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강하게는 안 하고 두피 쪽만 해줬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처럼 막 괄사에 미쳐있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냥 내 눈에 보인다, 손에 잡힌다 하면 조금씩 해주는 정도였고 그리고 너무 아팠어가지고 잘 못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3살. 이때는 이제 제가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할 때여가지고 리프팅 레이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때 처음 하게 된 시술이 슈링크였어요. 뭐 이것도 나름 엄청 손품 팔아서 한 거긴 한데 그때 만난 원장님이 저보고 이번에는 내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하니까 해주는데 다음부터 사각턱 보톡스랑 슈링크는 맞지 말아라. 볼페임 생길 거다 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워낙 어렸으니까 볼페임이 생겼어도 이제 젖살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았고 사실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볼페임이 있으면 뭔가 모델 같아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제가 갖지 못한 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데 이 슈링크도 그때 맞고 변화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살 필러라는 걸 처음 맞아보게 됩니다. 제가 다크서클이 엄청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때 이제 제가 눈밑 꺼짐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긴 케이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무래도 눈밑이 꺼지면 착시 효과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 보이고 중안부가 판판하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래서 노안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막 그때 노안보다는 다크서클에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어가지고 앞광대랑 눈 밑에 눈밑 0.5, 앞광대 0.5 이렇게 해서 양쪽 1cc씩 필러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눈 밑에 필러 넣는 건 정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선생님한테 맞아야 돼서 저도 손품 발품 엄청 팔았었는데 좀 많이 비쌌어요. 근데 그렇게 맞고 나서 만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만족감이 3개월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비싼 거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찰나였다. 그 이후로는 모르겠어. 다 없어진 것 같아. 너무 조금 맞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5살 경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락샷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한 게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좀 더 꼼꼼하게 찾아봤었습니다. 원장님 한 명이 계속해서 끝까지 제 얼굴을 책임을 져주시는 곳으로 찾아봤었고 제가 이제 비대칭이 고민이었다 보니까 비대칭 관련해서 관리를 잘해준다 하는 곳으로 찾아갔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려 20회를 거금을 주고 끊었었는데 처음에는 좀 만족스러웠거든요. 이게 확실히 처음 경락 받은 곳, 제가 20살 때 받은 곳에서는 얼굴만 해줬었어요. 근데 이번 경락샵은 어떤 날은 골반까지 봐주시기도 하고 서비스로 등을 봐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처음엔 서비스를 받으면서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효과가 좀 더 잘 나타났던 것 같고 확실히 처음 한 데보다는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가다 보니까 안 하면 돌아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제가 관리해주는 분이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 말했던 거랑 다르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20회를 다 하고 나서는 재등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26살 제가 교정을 하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계기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앞니 돌출이 심했어가지고 19살 때 부분 교정을 했었어요. 한 5개월인가? 잘 때만 뭐 이렇게 끼우는 걸로 했었었는데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철사를 끼고 싶지도 않았고 워낙 그 전에 돌출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들어간 것만으로도 만족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와서 재교정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금니 하나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돼가지고 발치를 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제가 전체 교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 22살인가 3살 때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때도 상담을 많이 받았었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냈거든요. 거의 한 500만 원인가 그랬어. 그래서 언젠간 돈 벌면 해야지 하고 미루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은 교정을 못한다. 임플란트 하기 전에 결정해야 된다. 라고 하셔서 아 그럼 교정할게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예요. 근데 저는 교정하면서 얼굴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포지티브랑 네거티브가 있는데 일단 좋은 점, 턱이 확실히 짧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갸름해졌습니다, 조금. 이게 저만 느끼는 변화가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말해주고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점,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볼살이 갑자기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볼살은 젖살이 빠질 나이가 되면서 더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어느 병원을 가든 어느 시술을 받든 경락샵이든 저를
보면서 보톡스 맞지 말아라, 볼페임 조심해라 라고 하셨던 무시무시한 대가를 이제서야 치르게 됩니다. 제 막내 동생이 누나 해골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볼톡이 확 패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광대 부분이랑 돌출입 부분이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살이 없으니까 골격이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27살 지금 나이입니다. 그때 이제 리프테라를 알아봤어요. 한 2월쯤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겁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얘기 무시무시한 얘기 들으니까 천샷인가 밖에 안 해가지고 효과를 그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돈을 공중분해한 느낌?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런 리프팅 시술들은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리프팅 시술들을 하는 이유가 피부 탄력을 끌어올려주기 위함인데 저는 이제 셀프로 괄사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하고 나서부터는 리프팅에 관해서는 다른 시술들이 필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뭐 나중에 나이가 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리프팅에는 괄사입니다. 특히 두피 꼭 하세요, 꼭. 그리고 이제 6월 관자놀이 필러를 맞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제가 얼굴형이 울퉁불퉁한 게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부분을 채워주면 좋다고 해서 맞았는데 이게 제가 외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각적으로 봤을 땐 정말 만족하거든요.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보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추천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비대칭 샵에서 여기 관자 쪽에 뼈를 맞출 수 있는 혈자리가 있대요. 근데 저는 필러를 맞았으니까 여기를 건드리지를 못해서 좀 곤란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다. 확실히 얼굴형은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외부 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톡스 맞으시는 분들 제가 20살 때부터 거의 6년을 맞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부작용이 입이 안 다물어져요. 저도 이제 턱 쪽은 절대 안 맞기로 했거든요. 볼페임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턱 쪽에 근육들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턱을 잡아줘야 되는데 근육들을 다 죽여놨으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게 돼요. 어느 순간 제가 잘 때 입을 못 다물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턱이 점점 빠지면서 더 길어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정으로 입 다물게 할 수 있게끔 고무줄로 엄청 강하게 묶고 있거든요. 잘 때 뭔가 내가 입 벌리고 자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진짜 턱 보톡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엔 진짜 저처럼 턱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없어져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칭 관리 다니면서 이 턱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돈 내고 근육 없앴는데 다시 돈 내고 근육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뭐든 정말 시술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진짜 고민 잘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제 돈 주고 시간 쓰고 하면서 다 겪어보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쨌든 이렇게가 이제 제가 이 얼굴형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했던 관리들이고요. 이제 비교적 최근인 마찬가지로 27살 여러분 제가 찐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했던 건 올리디아입니다. 요거는 제가 5월에 처음 받고 이번 7월에도 또 받고 왔어요. 저 올리디아 한번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언제 하셨어요? 한 2달? 한 달 반? 정도 된 거. 어느 부위 하셨어요? 제 앞쪽이랑 옆볼 쪽이랑 관자놀이, 팔자, 이마 빼고 거의 다. 어떠셨어요 하고? 저 볼꼬짐이 좀 고민인데 그거랑 앞쪽도 잘 채워졌었는데 다시 돌아온 것 같아. 한 번밖에 안 했어가지고 그때 만족했어가지고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올리디아가 제가 지금 2번째잖아요. 처음 받고 나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제가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에 영향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컨텐츠로 가져올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했어서 이번에 좀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올리디아가 뭐냐면 콜라겐 주사 시술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탄력을 담당해주는 콜라겐이 있잖아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면서 피부가 처지고 탱탱한 탄력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먹는 콜라겐도 있고 바르는 콜라겐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근데 이제 올리디아 시술을 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콜라겐에 부스터를 입혀주는 역할을 해서 자가 콜라겐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작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콜라겐이 더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올라집니다. 거기다가 피부결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톤도 개선이 돼요. 그리고 리프팅 효과에 탄력까지. 심지어 여러분 다운타임도 없어요. 있어봤자 살짝의 붓기 정도랑 이제 콜라겐 주사하니까 주사 자국인데 그게 길게 보면 한 2일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올리디아 시술을 하고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일단 고민이었던 옆볼 패임, 그리고 눈 밑에 꺼짐, 앞광대 볼륨이 채워졌다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땅콩형 얼굴이었던 게 뭔가 부드러워지고 입체적이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눈 밑에 앞광대랑 필러도 맞아봤다고 했잖아요. 이제 필러는 아무리 히알루론산이라고 해도 외부 물질인데 올리디아 같은 경우는 제 콜라겐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올리디아에 그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스컬트라랑 주베롭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도 제가 원장님이랑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제일 처음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서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지방 위축증이나 이런 질환을 대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살을 차오르게 하는 효과는 가장 높지만 대신 저희가 느끼기에 경험적으로 부작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약간 강한 느낌이고 주베르이 그 반대급부로 나와는 조금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라면 올리디아가 한 여기 중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오늘도 신경 쓰이시는 볼 꺼짐이랑 앞광대 위주로 저희가 캐뉼라 해서 들어갈 거예요. 전문가가 말씀해 주시길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존 시술들에서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최대화한 시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디아 같은 경우에는 시술 직후의 볼륨감이 최상이고 일정 시간인 약 4주 뒤에 콜라겐 생성이 되면서 다시 자연스럽게 볼륨이 차오르게 됩니다. 유지력은 총 3번 정도 시술을 했을 때 기준으로 약 2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2번째인데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3번째 한 번 더 받아볼 예정이에요. 제가 첫 번째 맞았을 때랑 2번째 맞았을 때랑 시술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요거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병원에서는 주사로 이제 군데군데 부위별로 놔주셨어요. 그리고 2번째 병원에서는 캐뉼라 방식으로 관을 꽂아서 이렇게 안쪽에서 넣는 방식으로 시술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둘 다 해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나는 주사 자국을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캐뉼라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주사 자국이 광대랑 볼 쪽에 이렇게 양쪽 2개씩 4개밖에 안 나거든요. 나는 최대한 주사 자국 없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캐뉼라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캐뉼라를 하기 전에 마취 주사를 맞거든요. 그게 좀 아파요. 뭐 어쨌거나 주사 시술이라 다 아플 수밖에 없긴 하지만 마취 주사는 절대 맞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부위별로 놔주시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원장님마다 스킬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병원에선 이렇게 시술 전에 얼굴 분석을 짜르륵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 잘 말하고 추구미를 잘 얘기하면 원장님께서 의학적으로 세심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가 정말 좋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민이었던 부분이 눈 밑, 앞볼, 옆볼, 팔자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시술을 해주셨고요. 콜라겐 주사가 유일한 부작용이 있다면 결절 위험인데 그래서 피부과에서 사후 관리로 마사지를 좀 잘 해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리디아는 다른 콜라겐 주사보다 그 형태가 구형이 동글동글해서 더 자연스럽게 될 뿐더러 상대적으로 결절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부작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효과는 맞고 난 직후에 가장 통통하게 차오를 때인데 그때 이제 붓기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얼굴형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 정도 제가 워낙 예민해가지고 그 변화를 좀 잘 캐치하거든요. 친구를 그 다음날 만났는데도 친구는 뭐 전혀 과할 보이지 않는데? 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붓기가 빠지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한 달 정도부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오늘이 7월 26일이고 시술을 한 날이 7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 달이 되진 않았지만 2번째 시술이기도 하고 한 달쯤 후에는 얼마나 더 예뻐질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때 피부과 간 김에 피부 장벽 관련 시술도 받고 왔거든요. 이때 받은 건 유스일이라는 스킨 부스터인데 유스일은 철갑상어, 연어 추출 PDRN, 인삼, 브로콜리 엑소좀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앰플입니다. 그래서 피부결, 모공, 톤 개선, 시술 후에 진정 보습에 탁월하다고 해가지고 주사 시술한 김에 관리를 해줬습니다. 제가 다른 스킨 부스터도 맞아봤는데 그건 이제 주사 시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운타임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 유스일은 앰플을 기기로 흡수를 시켜주면서 LDM 관리를 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냥 다운타임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콜라겐 주사 시술할 때 LDM 관리까지 추가하셔서 좀 더 피부 장벽 강화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필러나 보톡스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시술해주시는 분들의 스킬이 정말 중요하고 추후에 생길 부작용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공장용 피부과 절대 가지
하지 마시고 손품, 발품 잘 팔아보시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올리디아도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을 했지만 이 또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더 잘 알아보시고 신중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 변화가 가능한 것, 안 되는 것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각자의 매력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저의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여러분!